노정열 손뱅이의 노발대발. 뭐든지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 끝내주는 여자와 잘 빠진 차, 탄탄한 몸의 명품까지 다 맥힌 타였을지도 모르지. 그 노정열 씨는 대학 시절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어떤 단체라든가 동아리라든가 거기에 회장을 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처음에 풍물패. 풍물패. 예, 담대 풍물패 회장을 맡아서. 오, 예, 예. 성과를 훌륭히 내지는 못하고요. 기본 빵을 했던. 좀 지금 생각해도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이었지만 좀 더 우리 팀을 잘 이끌었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고 작은 모임이었지만 하나의 그 조직을 만든다는 게 얼마만큼 큰 영광이자 책무이고 해낼 것이 많은가를 느꼈던.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벌써 20여 년이 훨씬 지난 일이지만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후임 그 풍물회장이 당선되고 그럴 때 당선은 아니고 그때 추대 내지 옹립이라는 표현이 그래요? 누가 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 사실은 맡아주면 고마운 시절이었죠. 그럼 뭐 전임 회장을 애써서 깔 필요도 없었겠네. 그럼요. 그럼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했겠네. 평화적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 산고를 겪은 끝에 그래요? 다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고, 진짜 이게 진짜 옛날 얘기네. 야, 대통령도 서로 안 하려 그러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세상이 그래.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일상에만 충실해도 행복한 나라라서 굳이 정치에 신경 안 써도 그냥 일상이 행복고 좋은 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참 난망하네요, 진짜. 덴마크 있잖아요. 예. 덴마크는 뭐 낙농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덴마크는 세계 행복지수라든가 뭐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1, 2위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덴마크가 이런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단초를 세운 것은 19세기였대요. 그때 스웨덴에게 나라를 많이 빼앗기고, 그러니까 땅을 많이 빼앗기면서 약소국으로 전락할 때 덴마크가 한때는 크게 됐었대요. 그때 오히려 주인나라와 다른 정책으로, 그러니까 팽창하고 뭐 파이를 키우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일단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뭐 세금을 48%가 소득의 세금이라고 합니다만 나라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주었대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도 기꺼이 내고 정치인들도 국회의원들도 특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대요. 예. 자전거는 MB가 굉장히 애용하는 아이템인데. 그렇긴 합니다. 자전거라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저탄소 녹색 상승의 MB 아이콘이다. 저랑 같이 우주 조인미 드라이드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대강 그 김문수고 그 문수가 많지 않습니다. 나 도지사인데. 김문수 열심히 해봐. 예. 그렇대요. 그런데, 하여튼, 소위 강대국들이 가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갔는데, 오히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은, 최근에 나라를 위해서 섹스를 하자. 예. 라고, 그 캠페인을 벌이면서 야한, 노출이 좀 심한, 그런 옷을 입고, 캠페인을 자신의 사진을 찍은 미모의 젊은 여성. 이분도 그 나라의 보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래요. 예, 이런 것이 있다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이 뭐라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냉소적인 시각이 되겠습니다.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뭐 내가 들어가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가 보죠. 덴마크 얘기 들으니까 지금 먹먹하네요. 진짜 우리도 200개 넘는 그 나라 중에서 소위 10등 하던 거 11등, 12등 떨어지다가 이제 13등까지 왔지만 그래도 GDP 규모로는 5% 안에들은 20분의 1 안에들은 그래도 웬만큼 외형적으로 보면 잘 사는 나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덴마크처럼 행복지수가 높지 않고 우리는 항복지수가 높죠. 항복지수가 높고 지금 뭡니까? 북한의 반열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렴하고 있고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셨죠? 그 련세대학교 학생의 뭐 개인적으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저도 기분은 안 좋았어요. 예, 이거 뭐 개그맨에서 먹고 살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구나. 제야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참 저희같이 이게
주류 출신들은 참 맥이 빠지죠. 이런 식으로 웃겨버리면. 물론 이제 이거를 남성 버전이든 여성 버전으로든 실현하는 퍼포먼스는 저에게 있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입장. 하긴 하죠. 그리고 역시 이제 장문과 실현이 같이 가주니까. 그렇죠. 근데 아무튼 위대한 창조 정부에 딱 맞는 굉장히 창조적인 작품이고요. 청와대에서 굉장히 주체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거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명문이기 때문에 남북이민이 수렴하는 위대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신문입니다 하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손을 잡는 그 신구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 오늘 그 일부에 이거 오프닝을 하면서 오프닝 곡으로 반갑습니다 들었어요. 네. 참 씁쓸하죠. 네. 자, 평화적인 정권 교체라고 했을 때 우리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한바탕 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만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김대중과 노무현, 과연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새로운 그런 민주정부를 잉태할 수 있을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인재가 대통령 후보가 돼갖고 민주당 후보로 인재는 제가 인재가 되겠습니다. 리틀 박정희로 한때 불렸던 이인재 후보가 있었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그야말로 전국을 노란 물결로 뒤덮다시피 하면서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라 외신들에서 그렇게 그렇죠. 말한 거죠.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래 벌써 13년 전 일이네요. 네, 오늘은 그렇게 해서 DJ와 노무현과 DJ. 요 오버랩되는 시간을 오늘 짚어주신다고 했죠? 네. 시작하시죠. 2000년도 초반부터 많이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그 노무현 대통령, 또 노무현 정치인은 참 우리 자랑스럽습니다. 노씨 가문의 대통령이 지금 계신데 한 분은 조금 좀 부끄럽고 네네. 한 분은 광주노 씨를 본관으로 하는 노무현 씨였어요. 저기 노정열 씨는 광주노가 아닙니까? 저는 교화노인데요. 거기가 어디 아니요? 교하. 거기가 파주 저쪽에. 파주 교하. 9분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 같은 이제 형제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 이게 참 늘 금과 억주처럼 있었던 우리나라 그 성공 신화의 한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노무현 후보는. 대창초등학교, 진영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학업 성적이 우수했지만 집안이 가난해서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던. 요즘 같으면 진짜 공부 잘했으면 장학금 제도가 있었잖아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당시에는 그만큼의 국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잘하고도 뭐 장학금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유수한 상구로 진학했던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 상구에 들어갔고요. 근데 저는 노무현 그 정치인을 얘기할 때 당시에 가난했던 집안에서 잘 될 수 있는 길은 지금도 뭐 이 사법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사법고시에 도전해서 어쨌든 법률가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스스로 진짜 야득했던. 네 번째 사숙 때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DJ도 뭐 사숙 때 대권에 성공했다 그러는데 75년도에 4번 도전 끝에 사법시험 합격해서 이제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명이 되죠. 여기까지는 그야말로 가난했던 농부의 집안에서 자수성가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했던. 이 당시 사법시험은 정말로 극소수를 뽑았기 때문에 정말 공부 잘했던. 많은 영화, 소설, 드라마의 소재에 되게 됐었던 그런 전형적인 개천에서 용나는 그 한국적 코리안 드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 신분 사회가 타파되면서 그나마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극적인 어렵지만 그만큼 극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한때 뭐 영화 드라마에서 이렇게 뒷바라지 해줬더니 사법시험 붙고 나서 바꿨네 뭐 그렇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네 이런 고무신이 아니죠. 구두를 거꾸로 신었네. 그렇죠. 여자는 웬만하면 구두를 신었었어야 되니까 도와주고. 그래서 그렇게 바라지 하니까 조강지처를 벌이거나 아니면은 상관, 그러니까 무슨 부장판사의 딸 또는 아니면 뭐 지역의 회사의 유지 딸한테 가던가. 뭐 재벌가에 투신한 그런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곤 하는데 어쨌든 잘 나가던 판사 그만두고 그 상고 출신이라서 이 세무나 이쪽 셈에 밝았던 변호사 노무현으로서는 잘 나가다가 저희가 이제 그 유명한 이번에 영화로 히트를 쳤던 변호인. 예, 근데 정말 잘 나갔었대요. 잘 나갔던 걸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그 대표의 운명이라는 책에도 보면 네. 각 지역에서 상당히 세무에 밝았던 조세 변호사로서 왜냐하면 워낙 셈에 밝으니까. 네. 그래서 돈 잘 벌고 잘 놀던 노변 뭐 이런 이미지였다면서요? 노변 정담이 생각이 나요. 아, 네네. 네. 바로 불임 사건을 맡게 되면서 네. 뭐 어떤 사람은 성에 눈을 뜨지만 노변은 인권에 눈을 뜨게 되는 계기가 돼서 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81년도면 한참 전두환 정권이 막 가속을 하던 이제 7년 8년의 그 정권에 그런 때에 초창기에 불임 사건의 변호를 맡으면서 뭐 본의 아니게가 아니라 본의이죠. 예. 그런 DNA와 그 혈통이 그 몸 안에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정의로운 투사로서의 노무현의 길을 가게 되는 계기가 81년도 전두환 정권 초창기에 시작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85년도에는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2년 후에는 그 유명한 87년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본부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서 6월의 항쟁의 야전사령관을 맡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변호사가 그냥 그저 그런 세무변호사 혹은 변호사로 이렇게 일생을 따뜻한 양지에서 이렇게 등 따숩게 살던 그걸 버리게 되는 계기가 어찌 보면 전두환 정권의 그 폭압적이고 네. 당시 전두환 정부에 빌붙었다고 표현할까요? 황우여 그 판사로 대변되는 지금은 여당 대표를 맡아서 지금 국정화 작업에 우여곡절 끝에 말짱 황을 만들고 있는 그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이 수도권과 이 지역에서 연결되는 그 판사들 아니었습니까? 네. 고영주 그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네, 당시 전두환 정권 때 글쎄요, 당시 자기들로서는 판사로서 정의를 실현했다고 그렇게 양심을 속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권의 어용 판사로서의 길을 겨뤘던 그리고 지금은 여당 대표와 교육부 장관과 또 방통위원장을 맡아서 승승장구해온.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친일 청산이 안 되고 승승장구해온 그 여러 가지 그 계통 중에 이 법조계 인사들 제가 뭐 개그로 법조계가 아니라 법 쪼개는 인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냥 법의 정신을 쪼개는 인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됐었는데 노무현 변호사는 아무튼 이때 수사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81년도부터 87년도 6년간도 그랬고 더군다나 굉장히 그 노무현의 다혈질한 표현은 좀 너무 드라마틱한 것 같아서 끓는 피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바로 대우조선 이석규 그 노동자가 체류탄에 맞아 사망하니까 네. 이거 사인 규명에 직접 나섰다가 이 노동법에 있는 제3자 개입금지 위반한 혐의로 이 현직 변호사가 직접 구속도 되고 업무 정지를 받게 된 처분까지 아마 지금에도 거의 그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 80년도 후반에 변호사가 노동쟁의에 개입을 해서 그래요. 구속되고 정지됐다는 건 참 획기적인 일?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기까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러저런 생각 많이 드는데 그거 있잖아요. 왜 어렸을 때 수제비를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밀가루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커서는 밀가루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군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다는 유형의 개인적 버전.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예를 들면 화요일날 우리 초대 손님은 물뚝심송님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가난하게 살면서 맨날 수제비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수제비는 쳐다도 안 본대요. 수제비 집에 갔을 때도 절대로 수제비를 시켜 먹지는 않는데요. 다만 수제 햄버거나 수제 비빔밥 이런 건 먹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그런 거 수채 안 물어봤어요. 수제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죄송합니다. 그러다가 네. 수제 일어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네. 예. 수제 좋죠. 예. 예. 수제 그냥 여기서 그만하는데 대신 이제 매운탕이나 이런 데 나오는 곁들여 나오는 수제비는 먹는 거 보니까 아이 그런 식으로 살짝 얹혀가는구나. 그러니까 수제비를 안 먹는 근본주의자는 아닌데 그만큼 지겨웠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고 최진실 씨 있잖아요. 네. 이 최진실 씨도 어렸을 때 매우 가난하게 살면서
수제비를 많이 먹었다는데 커서도 수제비를 먹었대요. 뭐 이건 개인적인 취향의 그런 차이겠지만 뭐 이런 면이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장길산이라는 소설에 보면은 거기 장길산의 카운터 파트너 격으로 나온 사람이 최형기잖아요. 네. 최형기도 천출입니다. 예, 천민 출신인데 무지렁이 출신인데 결국 그 왕조의 주구가 되잖아요. 토포사로 임명이 돼서 자기와 같은 천출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을 섰죠. 주구라는 말. 예. 달릴 주자의 개구자죠. 네. 뭐 꼭두각시, 괴뢰, 하수인. 그렇죠.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장길산 같은 경우도 있고 노무현 변호사 같은 경우 사실은 우리 그 성공 신화에 나오는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그런 김승호 주연의 마블한 영화에도 보면은 결국은 큰아들이 고시에 패스해서 그 합격자 명단을 보고서 눈을 맞으면서 마차를 몰고 흐뭇하게 돌아가는 아버지의 아들.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 집안을 살리는 데 성공할 수 있겠지만, 양심과 정의는 딴 데 팔아먹고, 네. 영달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뭐, 외국 영화의 정의와 인권은 오간데 없이, 무조건 수임료 받으면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그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의뢰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정체성이나 어떤 빨갱이로 몰아서 고문 조작했던 것에 부역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판사들이나 당시의 검사들은 그죠? 네. 네. 그런 경우였는데 핵심범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노무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정말 달랐어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공부를 했으면은 돈을 그때 게다가 잘 벌던 그런 변호사였으면은 대강 타협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적절히 부역하지는 않더라도 예. 중립지대에서 불과 몇 년 새 87년에 그렇게 6월 항쟁 때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은 그다음부터 적어도 불임 사건 이후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네. 그때 변호했었던 학생이 감옥에서 갔다 온 다음에 자기 인사를 하러 오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자 세상엔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많아 왜 이렇게 잘해주냐 그러니까 세상엔 맛있는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으니까 열심히 살아봐라. 이러면서 결국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부를 시키고 학습회를 갖고 또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다. 뭐 챙겨줬다라는 이런 얘기했는데 무엇보다도 같은 천출 민중들을 사랑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 부산상고 졸업한 뒤에 부산 지역이니까 네. 어망 제조 공장에 잠시 다니다가 예. 실제로 우리가 막노동 현장 노가다라고 부르는 그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를 해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더욱더 친노 노동자와 친했던 예. 레이버 프렌들리했던 네. 이것이 이제 나중에 노동계에서는 그랬던 노무현이 어떻게 노동계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이렇게 대통령 되고 나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요. 네. 그러나 그런 과정도 겪지 않았던 일반 변호사는 다른 길을 걸었다는 것. 그렇죠. 다른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투쟁하던 야장사령관으로 유명해지니까 네. 당시에 88년도에 YS 총재 제안으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죠. 네. 88년도에. 88년도. 88세대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렇군요. 정치계의 88. 88 꿈나무네. 네. 이래한 YS가 확실히 키워졌다 아이가. 여기까지 참 좋았는데 그 유명한 오공비리 청문회 위대한 스타로 정주영 회장이라든가 당시에 육사 출신들 권력에 함께 찬탈했던 질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야 저런 초선 의원이 저렇게 경제 권력과 정치 권력을 향해서 질타할 수 있구나. 네. 예, 아주 위대한 스타로 떠올랐죠. 엄청났어요. 그때 인기라는 것은. 청문회라는 것.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얻어냈던 민주적인 절차. 예, 유명무실했었던 청문회라는 것. 그리고 뭐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얻어냈습니다만 찾았습니다만 그 청문회에서 노무현 변호사. 나이가 많은 사람은 아닌데 주름이 예. 그 변호사가 나중에 이제 주름살 보톡스 좀 맞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빼짝 말라갖고 눈도 되게 날카로워서 쌍꺼풀 수술 훗날에 하셨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번 시리즈는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지금의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과연 우리나라는 특별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헌법학자들이,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학자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분석할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만큼 중요하고 앞으로의 대통령들은 어떤 분들이 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겠냐. 아까 덴마크 말씀도 하셨지만 네. 예, 훈구 뭐 복고풍으로 되짚어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얘기입니다. 뭐 민병대 의원이 DJ 노무현 후광을 안고 하는 정치 이제 그만두자라고 좋은 말씀하셨는데 네. 과연 그 후광이란 표현이 어디까지 적합한 것이고 뭐 일부 언론이나 또 개파 싸움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뭐 관장사 그만두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당연히 그만둬야죠. 그러려면 어디까지가 공과였고 장단점이 있었고 우리가 계승하고 극복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되살려보자는 의미에서 자꾸 짚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도 지금 그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잖아요. 특히 90년도에 통일민주당, 민주정의당, 신민주공화당이 바로 3당 합당을 하잖아요. 네. 이때가 정치적인 아까 말한 기회주의냐 소신주의냐 네. 그리고 리더냐 그냥 민심을 읽는 리더냐 네. 이런 그리고 큰 정치인이냐 자그마하게 그냥 3선, 4선, 5만을 바라는 그저 그런 정치냐를 인생을 걸고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90년도 3당 합당 때의 행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표 또 안철수 의원 또 진보의 몇몇 대표들 그리고 뭐 대권으로 분류되는 뭐 박원순 시장님이나 여러 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또 2년 후에 그런 이합집산이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고 늘 옛날을 되돌아보면서 잘한 점 못한 점 그리고 오늘의 되새겨보면서 자꾸 온고지신 해야 되거든요. 네. 늘 되돌아보면 돼요. 네. 그때 결연코 이거는 합당이 아니라 야합이다. 야합이다. 부도덕한 야합이라고 비난하면서 자기의 후연자였던 YS와 결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결단이죠. 왜냐하면 그럼요. YS가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내가 3당 합당을 통해서 결국 대권을 이뤄냈잖아요. 네.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사실 정치인 노무현으로서는 야합의 성격이 있지만 내가 그 안에서 야합을 바꿔내겠다라고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또 행보를 걸을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또 다른 선택일 수 있었죠, 물론. 네. 그러나 그 길을 가르치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 길에 들어가서는 그 틀 안에서 아까 말한 그 자기 변절 내지 합리화로 일관할 수 있다는 걸 아마 생각했거나 아니면 그 틀에는 내가 안 들어가겠다고 결연했던 것이겠죠. 그때 YS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YS의 그냥 가장 큰 뭐랄까 실책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IMF를 불러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사실 정신사에서 봤을 때 정치 문화로 봤을 때 부산 경남 지역의 그런 야성 예. 이것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여성으로 만들었나요? 여성으로 만든 거죠. 예. 그래서 87년 6월 항쟁 때는 물론이고 79년도 부마 항쟁을 일으켰었던 빛나는 반독재 투쟁의 그런 정신이 살아있었던 부산 경남 그러게 말이에요. 여기를 투항하게 만든 네. 예, 그 야성을 투항하게 만든 순치시켰다는 달리 보면 또 지역 감정을 온존 내지 강화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던 왼팔 오른팔이었던 김동영, 최영우 이런 분들 자, 그 김동영 맞죠? 네, 이런 분들 그 중에 어떤 분은 사나이라면 YS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단숨에 야에서 여로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만 이때 정말 쉽지 않은 결정 꼬마 민주당에 남아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부산 출신이 말이에요. 예. 예. 참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지역 감정에 결연코 투쟁하는 이런 그 가치지향적인 정치인이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는 무엇이냐? 저는 그제 뭐 강동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가 됐죠. 한기환 총리에게 네.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 내지 개표 부정과 그 부정선 계획이 이미 너무나 늦었습니다. 2년 반이나 지났기 늦었지만 이렇게 질타했는데 제가 보는 시대 정신이란 것은 너무나 뭐 간단합니다. 통일 대박이라고 입에서만 할 게 아니라 진정한 남북 평화 통일의 길로 갈 것. 그다음에 입으로만 경제민주화라고 떠들 게 아니라 진짜 경제민주화로 갈 것. 네. 그리고 아직까지 온존해 있는 이 지역감정 타파 해결되지 않은 과제. 또 일부 언론들이
아직도 국가가세를 일삼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교원 영색하는 이런 걸 타파할 그런 게 시대 정신 아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양극화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 이게 다음 대권 주자의 가치일 것이고요. 그게 김대중 노무현 10년 동안에 절반의 성공도 아니라고 봐요. 저는 미완의 성공도 아니라고 봐요. 한 30%, 20% 이뤘다면 절반 정도까지 만들 그런 책임이 다음 2년 후에 있을 야권 주자로서 네. 그런 정신을 구현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렵진 않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DJ의 뒤를 잇게 됐었죠. 예, DJ한테 가서 뭐 세게 질러도 되겠습니까?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예, 대통령 꿈꾸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어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결기가 있고 좀 승부사 기질도 있고요. 자기 의견을 또 거침없이 표현하는 그런 행태가 좀 있었죠. 그러고 보면은 분명히 영호남의 사람들의 기질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논리적이고 계산도 빠르고 그랬습니다만 좀처럼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네, 신중한, 매우 신중하게. 그 수십 년 동안에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거치면서 단련된 내공이겠죠, 그거는. 근데 그에 비해서 영남의 YS 그리고 노무현 이런 분들은 그보다 훨씬 직설적이고 저 즉흥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나라 역사에나 기질이란 거 있으니까. 기질이라는 저희가 뭐 그거를 있습니다. 차별이나 폄하의 개념이 아니고 부산 사나이로서의 그런 기질들이 있죠. 네. 그런 거에 비하면 문재인 대표는 굉장히 좀 역시 참모답고 젠틀맨답고 그냥 좋은 말로 신사다운 조금 격정이 조금 적은 좋은 쪽으로 해석하자면. 아,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군요. 두 분 다 한 분은 목포 상고, 한 분은 부산 상고. 예.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쫓았던. 그러니까 쫓았다기보다는 사업적으로 성공했었잖아요. DJ도요. DJ가 목포 신문? 예, 사장도 했었고요. 네. 해운회사 했었던. 예, 하면서 한국 전쟁 때 배를 이용한 운송을 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그 수완을 발휘해서 피난민들을 수송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서 이효 여사를 만난 거잖아요. 네, 뭐 이런 인연도 있습니다만 이제 꼬마 민주당 그게 나중에 이제 꼬마 민주당이 통합 민주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자, 바보 노무현이라는 소리 들 정도로 92년도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줄줄이 낙선 아닙니까, 그죠? 예. 97년도에 종로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이때 당선이 됩니다. 예. 소위 종로가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을 얻게 된 데는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에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정치인으로서 서울 시민이 인정해 준 걸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사실 그 길로 쭉 갔으면 아마 3선, 4선, 5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러나 2000년도 시대가 바뀌는 그 밀레니엄 시절에 바로 아름다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게 그냥 거기서 나오면 이제 3선으로 가는 건데 네. 종로 지역구를 포기한 채 대한민국의 가장 악질적인 병폐인 고질병을 이 지역주의 타파를 내세우면서 부산 북강서을의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서 당연히 한나라당 후보에게 패배를 하죠. 그 참 신기한. 이거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되는 거 이거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돼서 아까도 말했지만 YS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바꾸자 뭐 개량주의자든 개혁주의자든 네. 힘을 키워서 바꾸면 되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나 혹은 저희 같은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아직은 꾹 칼을 갈고 있다가 내가 힘을 얻은 다음에 바꿀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바뀌거나 힘을 못 얻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486 세대 정치인들 많이 아쉽죠. 너무 아쉽고 좋은 말로 아쉽다고 하는데 속으로 되게 승질나고 열받죠. 이씨. 그렇죠. 도대체 그동안 뭐 했는가. 한두 명도 아니고요. 때로 있으면서. 예? 결국은 자기들 배치다는 거 연연해 있는 건 아닌가. 근데 뭐 자기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더라고요. 이유는 아까 있겠지. 말한 더 맷집을 키우고 더 힘을 키우고 더 대중과 함께 가려고 하고 뭐 통합의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굉장히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전에 영도 폐기되지 않을까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반 정도는 그렇게 가고 있죠. 여태까지 기회를 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당신들은 끝났다. 세대 교체 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아닌가 요즘에 이제.
예를 들면 저는 그래요. 뭐 손병희 선수랑 늘 같은 생각은 아닌데 굳이 같을 필요도 없고. 예, 그렇죠. 국정원 개입 때 그때 386 혹은 486 출신의 몇몇 의원들은 의원직을 걸고. 네. 그리고 다음에 출마 안 하더라도 이거는 불복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정선거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목숨을 걸고 철사들었는데 그때 조용히 했죠. 그냥 전체가 살짝 흉내는 냈죠. 네. 저는 그때뿐만 아니라 몇몇 요소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의와 인권의 가치, 더군다나 독재화한 거였던 386, 486, 지금 586이 된 국회의원들 몇몇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가치에 싸우지 않고 도대체 뭘 어떻게 해? 제도로서? 그 제도가 된 것도 없잖아요. 경제민주화 한다고 자기는 노력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요. 예. 싸울 건 싸우면서 제도 투쟁은 제도 투쟁대로, 제도 개선은 제도 개선대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늦었죠. 네. 근데 아직도 완전히 늦은 건 아닙니다. 기회는 몇 번 더 있을 거예요. 예. 그때 좀 나설 땐 나서야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에 비해서 정말 노무현 변호사의 모습. 오늘 뭐 이사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봤을 때 야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 수가 있나 이렇게 화끈할 수가 있나 하면서 우리를 열광시키는 것이 많았었잖아요. 그럼요. 그 2002년도 12월 19일 날 그거는 사실은 찍지 않은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변화를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구나. 네. 2002년 월드컵 때 열광했던 그 기억도 있지만 그 노삼으로 10만 명 이상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것, 그리고 꼬마 그 잠룡 중에 조직과 백과 돈이 없었던 노무현 후보를 국민 경선을 통해서 각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서 올라갔던 최초의 자발적 상향식 국민 경선. 네. 이거 참 우리 정치 역사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했고 속 시원했고 화끈했고 개혁적이었던 기분 좋았던 네네. 한 해였죠. 국군이 융성했던. 네. 그래서 때였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자, 게시판에 별 내용은 없고 다 잘 듣겠습니다라는 되는데 잘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보세요. 푸른 숲님, 노정열 씨 어서 오세요. 레미저러블 K님, 노정열의 노발대발 화팅. 다크진사님, 소영, 노형 반가요. 행복한 동이맘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블루벨벳님, 사도요한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예.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가난한 그런 시골 출신의 소년이 인문계로 재학하지도 못하고 상고로 진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대까지 갔다 와서 군대 가서도 병장을 못 달았어요. 예. 상병으로 제대한 다음에 사수 끝에 들어가서 판사를 하다가 이건 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변호사로 전직을 해서 몇 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불임 사건을 통해서 기득권의 품에서 품을 그렇죠. 한번 벗어나서 재야 변호사로 노동 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다가 YS에게 정치문을 권유받고 배지까지 달았는데 다시 한번 그쪽에선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YS 품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노무현이 품을 벗어난 게 아니라 노무현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가치, 이 가치를 YS가 배반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별을 한 것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다음부터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음악이든 60년에 가까운 60년 정도 됐군요. 노래가. 책이든 고전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고전을 멀리하면 나중에 고전해요.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죠, 지금. 아니, 고전을 면치 못한다고요? 네. 고전한다가. 괜히 쳤네. 이 격언이 고전이죠, 그죠? 그렇죠, 고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고전이 있다면 참조하고 극복해야죠. 네. 아마 현실 대중정치에서 DJ 노무현은 고전입니다. 고전. 그거를, 쳐버리면 안 되고요. 네. 늘 온고이지신하면서 현 시점에 주는 그 가치를 더 개발해서 극복해내야 됩니다. 네. 예. 중요한 말이에요. 맨날 싸우는 게 친노니 비노니 하는 게 벌써 지금 3년째 가고 있잖아요. 네. 그거 참 예. 간단합니다. 장점은 서로 인정해주고요. 그것도 쉽지 않겠지만 분명히 과가 있고 공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고 잘못한 점은 노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요.
변명하지 말고 네. 뼈아프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고요. 또 공격하는 쪽에서는 그거를 쳐내고 과거를 치부하면서 분파주의로 몰고 내부 총질을 할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이었던 70년 동안의 10년이라는 7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 역사를 이뤄냈던 그 통합과 단일화의 리더십, 승부사적 기질, 당시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금의 가치가 뭐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자꾸 반성하고 What is to be done? 네. 유명한 책 제목이죠.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이거 늘 자문하고 늘 비난을 하지 말고 비판하고 토론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뭐 민주연합부터 해서 우리 중도와 민주 간에는 비난이 난무하지 합리적인 이성과 그 뭐라고 할까 이성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예. 조금 더 깨어있는 토론과 그 결과에 승복하는 이런 건 승복해야죠. 자, 영주 생강님이 올려주신 고영주 뇌구조도 보면은 한복판에 공산주의가 있고 좌경화, 박근혜, 용공, 좌빨, 친북, 뿌락지라는 이러한 거에 둘러싸였는데 한쪽에 공영방송이 그야말로 눈곱만큼 붙어있군요. 네. 청라에서님 또 푸른숲님 노무현 대통령하고 YS가 당선으로 만난 적 있나요? 찾아가지는 않았겠죠. 네. 예, 비서진들이 이사를 할 건 알고 있는데. 네. 당신이 직접 만난 거는. 전직 대통령들을 청와대에 모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은, 예. 그러나 이제 그 YS는 내가 쟤를 잘못 뽑았다. 예. 라는 태도를 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마님, 신청곡. 자니비구 씨 선마님 신청곡이었군요. 네. 오우님께서, 이건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이 기타 치며 부르던 그 노래 원곡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지금 여러분은 이 노래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 아이들은 좋아할 겁니다. 라고 했던 게. 그렇죠.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그랬습니다. 블루스인데 빠르게 해라. 예. 그 밴드들은 마이클 제이 폭스를 제외하고는 락큰롤을 모르는 그런 밴드였으니까 블루스인데 빨리 연주해라. 그래서 거기에 전자기타 막 치면서 노래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정치개혁을 앞당긴 공이 있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무모했던 투사 내지는 네. 주군이 따라가는 길을 안 가기도 했고 네. 또 당연히 확률적으로 100% 이상의 당선을 보장하고 굳이 낙향해서 저렇게 네. 지역감정을 온몸으로 감내했던 노무현 보기가 좀 너무 앞서서 몸으로 투쟁했던 정치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후보까지 된 것이죠. 네. 이때 지금은 뭐 그런 정치적인 깜짝 쇼가 그 비일비재하고 또 그런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당시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이었고 그러면서 부산 가서 떨어졌을 때 그때 처음으로 바보 노무현이라는 별명이 생기기 시작했죠. 네. 굳이 그렇게 안 가도 힘을 좀 비축하고 다선 의원이 된 다음에 싸울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었고요. 네. 그래도 이제 이렇게 노사모가 결성되게 된 데는 현실 정치인 중에 저렇게 지역 감정이 정말 우리나라의 가장 나쁜 정치적 적폐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해준 계획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떨어졌으니까요. 네. 그 유명한 비서실장 허태열 비서실장 태열기가 있었던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그 유명한 말 아닙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 중에 요즘 잘 살고 있는 사람 있나요? 다 어려워졌는데 저 사람은 전라도 사람인가 보네요. 이렇게 공공연히 유세 현장에서 네. 지역감정 만국병을 조장했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이 되기도 했던 네. 그 후보가 바로 노무현을 이겼던 한나라당 후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사실은 노무현 후보가 불러일으켰던 열풍 그것은 어떤 가치가 있었냐면은 이인재 대설인이 굳어 있었는데 이인재는 별로 그렇게 민주적인 이미지는 없었고 오히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이미지 네. 이런 것도 체격이나 다부지게 강단 있어 보이는 좋은 말로 깡다고 있어 보이는 이미지는 비슷했고 목소리도 비슷했죠. 인재는 이러면서 님자. 그렇지만 여당에 있다가 자신의 그 권력력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출세주의자라고 그냥 한마디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세로는 굳어지고 있을 때 국민경선을 통해서 극적으로 뒤집었었는데 그때 제주에서는 한화갑 후보가 선전을 했었고 광주에 와서 뒤집었잖아요. 이제 광주 시민들의 그런 전략적인 투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어떻게 거기서 승기를 잡아서 결국은 대선 후보가 되는데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실은 본격적인 실현을 겪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지더라도 원칙과 상식 그리고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입니다. 네. 3당 합당에 투항하지 않고 그것과 함께했던 국민들의 그 뜻이라면 네. 뭐 공인이니까 이름을 밝히겠습니다. 소위 정몽준 그 국민통합 20일 그 캠프에 합류했고 네. 뜻을 같이 하려고 했던 소위 후보 단일화 협의, 후단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지금 보면 발음도 비슷한데 후달리기 했던 후단협 그 분들. 네. 명분은 그거였습니다. 뽑긴 했지만 국민 여론이나 당선 가능성이나 인기도가 정몽준 후보에게 더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 미안하지만 바꾸는 것이 대의를 위해서 후보를 갈아치우는 것이 갈아치운다는 표현은 네. 제가 한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또 명분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정치인들 사회도 보기도 하고 알고 지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후단협은? 예, 그것에 그 정설에 제일 가까운 게 후달릴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워낙 국제 축구계의 스타고 재벌가의 아들이고 허우대 멀쩡하고 국제적 이미지가 돋보였던 정몽준에게 가는 것이 이해창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또 그 분들 나름대로는 차선책이라고 생각했고 그걸 합리화했을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본선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되더라도 노무현이 대통령 되는 것보다는 정몽준이 대통령 되는 것이 자기들한테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였는지 저도 아니면 노무현을 무시하려고 그러는 건지. 세 번째는 품성까지야 그 사람들의 머릿속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두 번째가 좀 많았고요. 두 번째.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떨어지는 자기에게 그 떡고물이 그게 한 조금 반 이상이었던 것 같고 첫 번째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굳이 퍼센트를 나누자면 보니까 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은 국물도 없을 것 같고 당장 국무총리나 장관 시켜줄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리고 여태까지는 우리끼리는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돌풍을 통해서 뽑아놨는데 본선에 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렇다는 얘기인가요? 그 걱정한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2000년 봄부터 가을까지 갔던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길이죠. 네. 결국에는 후보 단일화 승부수를 던졌을 때 그 드라마를 본 국민들 그래도 조금은 같이 지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보 노무현 또 지역 감정을 싸웠던 노무현에게 여론조사에서 그 이길 줄 생각했던 사람이 글쎄 반이나 될까요? 결국 이겼잖아요. 그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일 수도 있겠는데 즉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정치 엘리트들이 국민들이 참여 경선을 통해서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서 뽑은 대통령 후보를 정치 엘리트들이 뒤집으려고 했었던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그것이 후단협이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후달리는 질문을 하지 마시고요. 국민들이 판단하시는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너무했다라는 쪽과 당시에 그런 분위기상에서는 이해창에게 넘기느니 그래도 조금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너무 욕하지는 마라. 다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해서 가치라는 건 분명히 있었고 그 가치를 국민들이 그렇게 반년 넘게 만들어준 사람을 흔든다는 것은 아까 말한 철칙과 원칙을 반 이상 져버리면 그게 야합이 되는 것이거든요.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전략 전술이라고 합리화하기에는 가치를 도외시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렇군요. 선배 DJ처럼 선배 DJ가 DJP 연합을 통해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정몽준과 연합을 해서 물론 막판에 정몽준이 배신을 때리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막판에 배신을 때리는 과정에서 내 갈 길은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그 마지막 승부수가 극적으로 통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기득권층이 헛발질을 하고 나를 팔아먹는 정도의, 나를 거덜낼 정도의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진보 세력, 개혁 세력 독자적으로는 결코 대권을 잡을 수 없다. 그건 뭐 2년 후에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예. 뭐 지금 더더욱 그렇고요. 네. 그렇죠. 건강이 좋아지셔서 어르신들이 되게 장수하시잖아요. 이야. 근데 그분들이 뭐 자기 자식이 피해 보는 거 말고는 늘 북한 얘기 꺼내면 뭐 얼마든지 찍어줄 준비가 돼 있고 지금도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이라서 네. 내년 총선부터 또 후년 대선까지도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는 그런 국민들이고 선거 진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아주 뭐 난리군요. 이거 리언세 대학교의 우리의 립장이. 네.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립장 뭐 이런 건데 오늘 참 씁쓸함. 일단은 노정열 씨는 이런 그 직업인으로서 네. 자꾸 자신의 나와바리를 나와바리가 뭐예요? 방송인이. 네. 아우 야마도라. 그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추어들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런 거. 예, 환영하십니까? 가만있어 봐. 이제 몇 분 안 남아서 오늘 저녁에 국민 카페 오네요. 예. 인기 가수 이정열, 손평희 씨가 오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야 보고 싶은데 저는 춘천 KBS 가서 유일한 방송 진행하러 가야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는 거예요? 네. 목요일 날 11시부터 5시까지 금천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손병희 선수가 한 2시 이후에 오시니까 네네. 금천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진행하거든요. 네. 이때 좀 홍보 좀 해놔야지. 노정열 씨와 저희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할 테니까요. 네. 보시면 되고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요. 장호철이라고 그 대만 쪽에서 중화권에서 그 인기가 있는 그런 한국인입니다. 장호철 이분의 노래 그때 그날로라는 노래 일부에서 신청곡 들어왔었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 되시고 나서 때 그때 좀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들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